2015년 3월 고3 모의고사 전국 연합학력평가 A형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장은 됐고 5번부터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두 양수 A, B가 있어서 A가 B보다 지금 크다는 조건 하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분의 2배의 A의 n승의 값을 구하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라는 얘기인데 이걸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위아래를 a의 n승으로 나눠버리면 1 더하기 a분의 b의 n승에다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1보다 작죠. 그치?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극한값이 0 돼서 이 답은 2다. 이렇게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문제. 사실 설명하니까 저렇게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2 해서 그냥 5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쉬운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겠지. 6번 등차 수열이 있었다.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A4는 9이고 이제 A4는 9이고 A7은 21이었다. 이때에 A3 더하기 A8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인데, 자, 몇 칸 갔을 때? 3칸 갔단 말이지. 4에서 7 몇 칸 갔을 때? 3칸 갔을 때 몇 커졌느냐? 12 커졌다. 12, 그죠? 그러니까 3D가 12 해서 D는 4. 한 칸 갈 때마다 4씩 커진다 라는 얘기니까 3은 얘로부터 4D로 가면 되는 거니까 얘는 5고 7은 얘로부터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앞으로 가면 되니까 25 해서 답은 30. 요것도 계산상으로 해보면 30인데 해보면 30인데 여기 보면 얘는 한 칸 백 갔고 얘는 한 칸 앞으로 갔고 얘는 한 칸 뒤로 갔으니까 뭐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 둘이 더하면 30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등차수열의 뜻을 알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막 공차 구하고 안 해도 지금은 딱 한 수가 한 칸 백, 그 다음에 한 칸 플러스 된 거니까 결국 더하면 30 되겠다. 뭐 이렇게죠. 이것도 보자마자 한 10초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7번. 지우지 않고 한번 해볼까? 7번. 2의 A승이 이것이 3이다. 이고 3의 B승이 루트 2일 때에 이럴 때에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여라. A 곱하기 B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니까 A에 관해서 나타내면 A는 그 로그 취해도 되겠죠. 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밑이 3인 로그를 취해야겠네. 이거 뭐지?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뭐랄까요? A는 로그 이럴까? 그냥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루트 2인데 루트 2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랑 맞물려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 시간에 배웠죠?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마치 사실은 약분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는 로그 2의 루트 2 기본 계산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2분의 1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사실은 개념 시간에 우리 잠깐 배우는데 어떻게 할까? 개념 시간에 이런 거죠.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곱하기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C는 자, 밑변환, 밑이 A인 걸로 바꿔보면 얘를 밑이 A인 걸로 바꿔보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 곱하기
밑이 a인 걸로 바꾸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분의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c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c인데 마치 이것이 이렇게 약분된 것처럼 보여서 a를 밑으로 하는 c 이런 결과가 나온다. 마찬가지 물고 늘어지면 이렇게 없어서 로그 2에 루트 2 해가지고 답이 쉽게 2분의 1로 나온다. 그러니까 5, 6, 7 앞에서부터 5, 6, 7은 이제 용기 주려고 기본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냥 맞힐 수 있게. 근데 여기서 시간을 적게 써야 된다. 이것도 7번 같은 문제도 빨리 계산하면 30초 안에 이렇게 해결을 해놔야 나중에 가서 어려운 문제에 나는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만점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8번. 8번은 자 무한급수네요. 무한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5n인데 요 5n이 어떤 값의 수렴이다. 이것이 수렴인 거죠. 무한히 합했을 때 개념이지 이게. 무한히 합한 것이 수렴하면 얘의 일반항은 0에 수렴해야 한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n 더하기 1분의 5n이 이것이 0에 수렴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5에 수렴하는 거니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5에 수렴한다라는 걸 준 거고, 그때에 구하고자 하는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1분의 an 플러스 3이니까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그러니까 얘가 5에 수렴한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4분의 8 해가지고 2에 수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설명하니까 이렇게 긴데 그게 아니고 딱 보면 an이 5에 수렴하네? 5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4분의 8 해서 2 이런 식으로 나와야 기본 개념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뭐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것이 어떤 값에 수렴한다면 그의 극한값, 얘 일반항의 극한값, 이렇다면 그의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에 수렴해야만 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라고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증명해봐라 하고 한다면, 왜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sn 빼기 sn-1인데 얘가 수렴한다는 말이라고. 얘가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인데 이것이 어떤 값 알파에 수렴한다면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부분소열의 원리에 따라 얘도 알파에 수렴하니까 리미트가 각각 분배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한히 합한 게 수렴한다면 이 안에 있는 일반항 얘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다고 했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로 an의 사실 극한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죠. 그 다음 9번. 9번은 뭐냐? 행렬이 등장을 해서 9번 A 행렬이 있어서 A 행렬이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A에 그 다음에 A에 13이다. 요럴 때에 A제곱 마이너스 A 넘겨서 마이너스 3E는 영행렬을 만족할 때에 이런 조건 하에 구하고자 하는 거 A-2E의 역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 역행렬을 구하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성분의 합. 문제 잘 읽고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다? a-2의 역행렬을 구하여라. 그러면 형태로 만들어라 라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결과가 단위행렬 나오게 하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a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2e니까 -a를 만족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2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면 a제곱 -a에 -2인데 -3이까지가 0이니까 얘를 약간 변신시켜서 -3이 더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만큼이 영행렬이라고 문제에서 조건에서 줬으니까 이 자체가 2고 그럼 얘의 역행렬은 뭐냐? 얘다 이런 얘기죠. 얘의 역행렬은 뭐다? 얘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a 더하기 2의 성분의 합, 모든 성분의 합인데 a 더하기 2 하면 a 더하기 2 해버리면 1001 더하면 되죠. 1001을 더하면 되니까 여기는 -11, -a, a14 이렇게 돼서 이 모든 성분의 합은 a 값을 찾지 않아도 그냥 3이라고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모든 성분의 합은 그냥 3이라는 게 그냥 나온다. 이거를 막 케일리 해밀턴 정리, 교과과정 외인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 교과과정 외에 있는 걸 써서 막 이걸 2차식으로 막 만들어서 A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A-2의 역행렬을 찾아라. 얘의 역행렬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 그 행렬 OX 판단 문제에 그 특강 개념할 때 수없이 강조한 내용인데 이렇게 형태로 해서 해보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다. A를 몰라도 된다. 여기는 -A고 여기 A였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죠? 저거는 다음 시간 계산법이 다른 건가요? 행렬. 자, 10번. 자, 지수함수가 있어가지고 지수함수가 y는 이꼴 3의 x승이 있었는데 이 위에 그래프 위에 한 점에 y좌표가 3분의 1이다. a좌표의 3분의 1이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y는 3의 x승인데 여기 위에 a점의 y좌표가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여기가 -1이다 라는 걸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서 요렇게 연결해 봤더니 여기 c가 있었는데 몇 대 몇이다? 1대2. 그림이 좀 이상하네.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1대2다 라는 거다. 이걸 만족했다. 그랬을 때에 b점의 y좌표는 했으니까 자, A와 B가 1대2라니까 1대2니까 X좌표도 1대2란 얘기죠.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이게 1대2였다는 거예요. 1대2. 이것도 1대2니까 이 좌표가 그냥 2라는 게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B점의 좌표는 2의 함수값이니까 여기는 2,9다라는 얘기죠. 그때 B점의 Y좌표는 했으니까 9가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A와 B를 1대2 이거 내분하는 거 공통수학에 있는 건데 고1 과정이죠. A와 이거 잘 알아야 된다. B를 1대2로 내분한 점 C라고 하면 이 C는 이거 잘 봐야 돼요. A와 B를 1대2로 더하였으면 나누면 이게 내분점의 좌표가 되죠.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하면 된다. 여기가 3분의 1이라고 주고 지금 1대2라고 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좌표를 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 좌표를 그냥 대입하면 답이다 라는 얘기죠. 그냥 문제가 10번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자, 11번은 이번에는 로그가 나왔네요. 11번은 y는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x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림이 이렇게 생겨서 자, 로그 함수가 엄청나게 길게 있죠.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서 여기 어딘가에 P점이 P, 0이 있었고
여기에 2p, 0이 있어서 이게 D점이고 여기가 C점이다. 그리고 여기가 A이고 여기를 B라 하자. 그럴 때에 삼각형 BCD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ACB 이거의 넓이의 차가 8일 때에 P 값을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죠. 그런데 요거 쭉 보면 요 삼각형 여기가 지금 수직인 상황이니까 요거를 요 삼각형의 넓이 요 ABC의 삼각형의 넓이와 이게 이쪽으로 온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을 빼면 되겠어요. 그죠? 근데 밑변이 공통이니까 높이만 빼주면 되죠. 묶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삼각형 넓이의 차, 자 2분의 1 밑변은 P, 높이는 얘의 높이는 2P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로그 2의 2P 값을 집어넣은 값이고 빼주기를 여기 높이 로그 2의 2를 밑으로 하는 P를 빼주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의 차가 8이다 라고 했을 때 저 P를 한번 구해봐라가 문제죠. 로그끼리 빼면 2분의 1 P에 빼면 나누기니까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P분의 2P 이렇게 돼서 이 PP가 약분되고 나면 로그 2의 2는 1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P는 16이면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는 16이다 이렇게 답이 간단하게 나오죠. 그죠? 그냥 좌표를 잡으면 시키는 대로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 12번. 자,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그죠? 뭐 딱히 어려운 문제는 안 보인다. 기본적인 교과서에 있는 기본 내용만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 모든 항이 실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A1은 K라 하고 AN에 AN 플러스 1에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은 뭐다 이게 K배의 AN의 제곱 더하기 K배의 AN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화식이 나올 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저 점화식을 가지고선 내가 뭔가 아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만들어낼 수 없다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직접 대입해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규칙을 찾아가는 거죠. 이럴 때에 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이것이 5라는 조건이 있었고 또 K는 0과 1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한히 합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무한히 합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배운 건 둘 중에 하나다. 무한 등비급수가 아니면 쓱쓱쓱 사라지는 서로가 사라지는 그런 것만 무한히 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요거를 이제 A의 n 플러스 1 AN으로 묶어버리면 KAN으로 묶어버리면 만약에 내가 이게 보였다. 이게 A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묶으면 AN 더하기 1인데 만약에 이게 보였다. AN에 묶었을 때 K의 AN으로 묶으면 AN 더하기 1 이게 만약에 보여서 문제 속에서 보였다면 이것을 내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걸로 보였다면 다음 항은 그 전항에다가 K배 해서 되는 거니까 공비가 K인 등비수열이 되고 무한 등비급수 1-공비분의 초항 이렇게 될 거니까 1-공비분의 초항이 K죠. 그 다음에 초항 1-공비분의 초항 이것이 5다라고 계산을 해서 이 K값을 계산하면 이게 답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곱해보면 K는 5-5K 되고 6K는 5 돼서 K는 6분의 5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죠. 그런데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혹시라도 이게 막 이렇게 KN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면 어떡하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럴 때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따라 실제 대입해보고 A2, A3를 찾아가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 A1, N 대신 1 집어넣으면, 좀 계산해볼까요? N 대신 1 집어넣으면 A1, K고요. A2, 그 다음에 A2는 A1 집어넣을 거니까 A1, K의 A1의 제곱이니까 K 3승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K 제곱이다 이렇게 보이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A 제곱 K 플러스 1에 A 제곱은 K 제곱으로 묶으면 K 더하기 1 해서 K2가 K 제곱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N 대신 2 집어넣으면 N 대신 2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2 집어넣으면 K의 A2죠. A2니까 A2가 K제곱 그 다음에 A3는 자 K2가 이거니까 K 5승 더하기 K의 A2가 K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K제곱으로 이렇게 묶으면 뭘로 묶을까요? A3니까 A3를 묶으면 K제곱 더하기 1에 A3는 K제곱으로 묶으면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면 K제곱 더하기 1이 돼서 이게 약분되고 여전히 A3는 K3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관찰해보면 공비가 K인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만약에 못하는 게 지금같이 운 좋아서 한 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었다면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서슴지 말고 내가 아는 걸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따라 교과과정에 있는 거죠. 그게 직접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열해보고 규칙을 찾아가면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 13번 세트형 문제네. 13번 14번 세트형 문제. 13번 14번 13번에서 14번. 자, fx는 로그 x라고 정의를 하고 fx를 로그 x라고 정의를 하고 세 실수 F3과 그 다음 F3t 더하기 3에 이거와 F의 12가 이것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지. 이것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을 이뤘으니까 등차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식으로 자 등차 중앙이 있죠. 등차 중앙 이 세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면 얘가 평균값이니까 얘의 2배가 얘 더하기 얘다라는 거죠. 그래서 2배의 F의 3t 더하기 3이 F3 더하기 F10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이제 t값이 나올 수 있고 뭐 이건 쉽게 계산이 되겠어요. 한번 해볼까? 이 2배의 로그에 x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3t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10인데 곱해버리면 자 로그끼리 곱하는 거죠. 3, 6제곱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이 위로 올라올 수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얘가 6이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6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6제곱이니까 이때 3t 더하기 3이 6이어서 얘가 1이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t는 1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등차 수열의 뜻만 알면 등차 수열은 얘가 등차 중앙이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뜻만 알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문제다. 자, 14번이요. 14번은 뭐냐? fn이 지표가 1이고 가수가 알파다라는 거죠. fn 집어넣으면 fn은 로그 n인데 fn은 지금 로그 n인데 얘가 1 더하기 알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표고 이게 가수인데
얘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2알파의 정수 부분이 1이다. 이게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2알파의 정수 부분이 1이다. 정수 부분이 1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분이 1이다 라는 얘기는 2알파는 1점 머시갱이 이래야 돼요. 2알파는 1점 머시갱이 해야 정수 부분이 1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알파는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지. 원래 알파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알파의 범위가 뭐보다 크다? 알파의 범위는 결국 알파의 범위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정수 부분이 1.000 할 거니까 1 될 거고 여기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알파가 요럴 때에 모든 자연수 n의 개수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지표가 1이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의미해요. 얘는 몇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다라는 거지. 두 자리 자연수인데 두 자리 자연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중 두 자리 자연수 중 가수가 2분의 1보다 큰 가수가 2분의 1보다 큰 그런 두 자리 자연수는 총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로그표를 줘야 되는데 표를 안 주고 단이라는 말을 줬죠. 이 단 이건 뭘 준 거냐? 단 3.1보다 크고 루트 12 3.2보다는 작아요 이런 얘기니까 양변 로그 취하면 로그 3.1은 얘가 10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2분의 1 그리고 로그 3.2다라는 얘기니까 2분의 1보다 큰다면 3.1 머시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얘 가수가 2분의 1보다 커야 되면 얘는 뭐냐? 2분의 1보다 커야 되니까 3.1보다는 크고 3.2보다는 작으니까 3.1 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3.1 땡땡땡땡땡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보다 큰 두 자리 자연수는 32부터 99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100에서 32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68개다. 이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다? 아이고 글씨가 왜 그러냐? 68개다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상형 로그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뭐 다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충실하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수능이 쉬워지고 있는데 그 쉬운 수능의 핵심은 뭐냐?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공부해라. 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더 사랑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5번. 15번. 자, 이거는 이제 막 항상 나오는 문제지. T는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요거 일단 확인해 놓고 무엇인지 이 길게 나오는 이 로그 실생활 문제인데 그냥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해라 이런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이건 너무 쉬운 문제니까 그냥 대입하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쫄지 말고 그냥 대입하고 계산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자, 보세요. T는 시간. 이거 딱 확인해. 이렇게. T는 뭐라고? 시간. A는 상수. 필요 없고. 상수는 다 지워지면서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W는 뭐야? 폭. 와이드? 폭. 오케이. 폭. 그 다음 D는 뭐다? D. 중심까지 거리. 디스턴스? 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이제 정확하게 요것만 수치만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무조건 답이니까 이거 사전 먹기 제일 쉬운 문제니까 절대 쫄지 말고 계산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는 아이콘 A방에 측정한 아이콘 A와 폭 WA 그 다음에
아이콘 B 방향으로 측정한 아이콘의 B의 폭은 WB로 모두 1이래. 이제 WA, WB 대신에는 그냥 1 집어넣을 거예요. 그 다음 현재 마우스 커서의 위치로부터 중심 A의 중심까지의 거리와 아이콘 B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각각 DA, DB라고 하자. 됐나? 그리고 시간은 TA, TB라 하자. 그리고 TA, TB를 다 줬어요. 자, TA를 뭐라고 줬고 TB를 뭐라고 줬다 하고 이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 이거 너무 쉽지? TA는 뭐라고 줬다? 0.71. 오케이, 0.71이라고 줬고 그럼 계산해보면 A 더하기 10분의 1에 로그 2에 WA, WD인데 WA를 1이라고 아까 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DA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자, TB는 0.66이라고 줬는데 걔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A 더하기 10분의 1에 로그 2에 WB는 아까 1이라고 하기로 한 거야. 문제에서 WA와 지금 WB를 다 1이라고 지금 준 상황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WB는 1이고요. DB 이렇게 되겠네요. DB 더하기 1이다. 여기까지 다 준 거라고. 그냥 읽고 대입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계산하고자 하는 거 보세요. DB분의 DB 더하기 1분의 DA 더하기 1이니까 요걸로 나눠져야 되는데 로끼리 어떻게 하면 나눠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빼면 나눠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런 거 알죠? 로그 A 나누기 B는 로그 A 빼기 로그 B니까 빼기로 돼 있어야 나누기로 된다는 거. 아주 기초적인 뭐 계산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빼버리면 답이다 이런 얘기죠. 빼버리면 뭐야? 빼버리면 0.05죠. 0.05. 그죠? 0.05는 이거 봐 상수는 필요 없잖아요. 이게 날아가 버리고. 자, 10분의 1로 묶어 버리면 10분의 1에 저기를 빼버리면 되죠. 여기 빼버리면 된다고. 그럼 로그 2에 빼기는 나누기 DA 더하기 1 나누기 DB 더하기 1 이라서 나는 요걸 구하라가 문제인데 얘가 이렇게 10배 하면 0.5인가요? 0.5는 2분의 1이잖아. 뭐라고? 2분의 1. 0.5는 얘는 양변에 10배 하면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그럼 로그 2에 몇이 있어야 2분의 1이니? 라는 얘기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1승 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승. 아니지. 양변 10배 하면 0.5잖아. 그러니까 2의 2분의 1승이죠. 오케이, 쏘리. 마지막 계산. 2의 2분의 1승.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 하면 되겠죠. 이상야릇하게 계산할 뻔했네. 그래서 이 답은 루트 2가 답이죠. 뭐 계산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여튼 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수능에 나오는데 쫄지 말고 뭘 의미하는지 확인하고 그냥 대입한 다음 계산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주로 B를 물어보면 이렇게 B를 물어보면 빼버리면 된다. 빼버리면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쉽게 먹을 수 있는 문제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 16번 그림과 같이 두 직선 L과 M이 1사분면에서 A점에서 알파 베타 A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난대요. 그럼 두 직선이 있었대. 뭐 어떤 직선이 하나 있었고 어떤 직선이 뭐 이렇게 있었대. 뭐 알게 뭐야. 이렇게 해서 있었대. 그런데 그 A점이 알파 컴마 베타에서 일단 만난다. L 있고 뭐 M 있고 뭐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알파 컴마 베타가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라는 얘기는 저 연립방정식도 이 알파 컴마 베타를 지난다는 거야. 주의, 여기 있는 행렬의 연립방정식이 이 직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점을 지난다 라는 거라고. 지금 행렬을 보면 마이너스 3, 1, 5, 1의 xy 이것이 지금 k배의 xy인데 x 대신 00 집어넣으면 이 k 값과 상관없이 그냥 성립하죠.
이런 걸 자명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0,0은 지난단 말이지. 지나는 두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 L과 M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아먹어야 된다. 요걸 좀 바꿔보면, 자, 이게 3x, y는 kx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k,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죠. 자, 이 정도는 이제 돼야 돼요. 고3이면 마이너스 k 1, 그 다음에 ky인데 마이너스 ky 해야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칠 거고 1 마이너스 k에 xy는 00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xy는 00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러게 원점 지나는 거예요. x는 이꼴 y는 이꼴 0은 그냥 해죠. 해. 그냥 참이란 말이지. k랑 상관없는 해니까 이걸 자명해라고 하죠. 자명해. 그냥 당연한 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직선, 이 두 개의 직선이 이미 원점을 지나고 있다고. 이 원점을 지나고 있는데 여기도 지나야 돼. 이게 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가 이거의 해가, 얘의 해가 알파, 베타가 이 방정식의 해라는 얘기는 여기도 지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두 직선이 둘 다 여기를 지나야 되는데 0,0은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두 직선이 일치했다는 얘기고 얘가 일치할 조건은 얘의 행렬식이 0이면 된다. AD-BC가 0이면 된다. A 마이너스로 묶을까요? 3 더하기 K AD 마이너스 BC BC가 0인 K 값을 찾으면 답이 되겠어요. 자, 찾아봅시다. 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니까 K제곱이고 뿔 K 마 3K 그러니까 마이 K에 플러스 2K 그 다음 마 3에다가 마 5니까 마 8 이꼴 제로 그 다음에 428 이렇게 42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K는 뭐이든지 2이든지 또는 마이너스 4인데 자, 이 직선 한번 보세요. 이 직선 한번 보세요. 이 직선 한번 뭐 이 직선도 좋고요. 아무 직선이나 요 직선 해볼까요? 자, 5x 더하기 1-k의 y는 0 이런 직선이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분의 5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양수여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날 수 있죠. 그죠? k가 만약에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이게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K가 만약에 2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되겠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답이야? 그럼 2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내가 뭐 산수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를 1로 넘기면 y는 그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서 나누면은 k-1분의 5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4는 안 되잖아요. 2밖에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죠? 그죠? 이게 양수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기울기인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마지막 부분 자, K가 2하고 여기까지 계산 결과가 K는 2 또는 마이너스 4여야 되는데 지금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가 양수여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죠? 얘의 기울기는 이게 넘기고 나누면 될 거잖아요. 그럼 넘길 때 K 더하기 1로 이렇게 바뀔 거다 이런 거죠. 부호가. K 마이너스 1로 바뀌겠네. 다시 요걸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K 마이너스 1에 Y는 5X 이렇게 될 거니까 따라서 y는 뭐다? k-1분의 5x 이렇게 될 건데 이 기울기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죠. 그래 1,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4일 때는 이게 음수가 돼서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k는 2다 이렇게 답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우리 요런 식의 행렬에서 요런 식의 연립방정식 행렬과 연립방정식에서 여기가 00 되고 여기 xy 되면 x와 y는 0이라는 자명해를 분명히 갖게 된다. 그 이외의 해를 갖게 된다면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서 AD-BC가 0이어야 한다. 요런 내용을 우리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자, 17번 가볼게요. 17번.
자, 다음 두 수열이 다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구하고자 하는 거 보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AK 더하기 BK 요것이 지금 N 더하기 1분의 1인데 이 N은 1보다 크다고 했고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 BN이 이 2를 만족할 때 요 두 조건을 가지고 내가 찾고 싶은 건 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제곱의 AN이다. 자, 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죠. 극한값을 구하여라. 결국 수렴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 두 조건을 이용을 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얘를 수렴하는 걸로 바꿔내기만 하면 얘를 구할 수 있다. 꼴 외우는 게 아니고 극한값을 어찌되었거나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내가 아는 건 이게 수렴하는 거고 얘를 통해서 뭔가 수렴하는 거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합이라고. 합. 내가 찾고 싶은 건 일반항. 합과 일반항의 관계 Sm 빼기 Sm-1은 AN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전체 합의 이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얘의 일반항, 이 합을 하나의 수열로 생각을 해서 얘의 일반항은 n번째 항이죠. AN 더하기 BN은 SM 빼기 SM-1인데 이게 SN이다 라는 거니까 N 더하기 1 빼기 여기서 하나 빼면 n분의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나는 얘를 찾기 위해서 얘를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 위해선 AN 앞에는 누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N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N제곱을 곱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N제곱에 그럼 AN 더하기 BN은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왜 N제곱을 곱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지금 왜 N제곱을 곱했는데 수렴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고. 이거 형태가 지금 AN 앞에 N제곱이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곱하고 맞춰가기 시작하는 거죠. 수렴하는 걸로 바꾸는 중. 그럼 n제곱 곱하면 자 이거 통분 한번 해볼까요? 자 통분 n 더하기 1에 n의 분해 요거 요건 n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n제곱을 곱했으니까 n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극한값을 구하라. 얘의 극한값을 표현해보자. 양변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기까지. 수렴하는 걸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나는 얘와 얘를 이용해서 얘를 표현해라 라는 얘기인데 AN제곱 요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AN 더하기 n제곱 bn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아는데 얘가 2에 수렴하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하느냐 이런 얘기죠. 수렴하는 걸로 바꿔보면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의 bn이 얘가 2에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는 각각 bn이 왜 올라가 있냐? 수렴하는 것끼리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얘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의 an은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꼴 외우고 이러지 말고 극한값을 구하여라. 극한값을 구하여라. 수렴하는 걸로 표현해라. 바꿔라. 수렴하는 걸로 바꿔라. 이렇게 하는 거다. 항상 개념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자, 18번. 자, 이제 거의 끝이 보인다.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든다. 18번. 그림과 같이 y는 이꼴 마이너스 x 더하기 a. 여기 마이너스 1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의해라 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y는 2의 x승 그 다음 y는 로그 2의 x승 2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 가지 그래프가 나오면 2개 이상 그래프가 나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다?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 이들 간에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로그 2x가 y는 이꼴 2x 승이 있고 로그 2x가 이렇게 있었다. 로그 2x가 있다. 얘와 얘와의 관계는 뭐냐? 역함수 관계죠. 역함수 관계는 뭐냐? 기하학적으로 y는 이꼴 x의 대칭이다 라는 거죠. y는 이꼴 x가 의미하는 거, y는 이꼴 x는 필요하다면 x좌표를 y좌표로 바꿀 수 있다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기울기가 1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a, 여기 a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 하자. 그리고 여기를 c라 하자. c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래 1이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 그럴 때에 A, B 대 BC가 3대 1이다. A, B와 BC가 3대 1이다. 자, 이거 또 그림을 잘못 그렸네. A, B 대 BC가 3대 1. 어차피 계산할 거니까, 어차피 계산상으로 될 거니까, 우리는 좀 그림이 이상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A, B 대 BC가 3대 1이다 라는 얘기인데, 얘가 y는 이꼴 x의 대칭이라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핵심적으로 쓰인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3대 1이면 여기도 1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대 3대 1이다 라는 거야. 이 비율이 1대 3대 1이다 라는 얘기야. 사실상 좌표를 다 준 거예요. 여기 A 좌표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1대니까 이 길이가 5분의 1a, 이 좌표가 5분의 1a고 3 더 가야 되니까 5분의 4 돼야 되겠죠. 5분의 4a고 여기가 a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지. 이미 좌표를 다 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원점과 OBC의 넓이는 40이다. 원점과 이렇게 할까? 원점과 OBC 이 삼각형의 넓이가 40이다 일 때에 이런 조건 하에 A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 A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이 A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물론 뭐의 좌표를 구해도 좋다. C점의 좌표를 구해도 x 대신 y, y 대신 x, y는 이꼴 x의 대칭이니까 구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 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이 좌표 구해서 합 구해도 되고 이 좌표 구해서 합 구해도 좋다. 어차피 같다. 합은 같다. 대칭이니까. 자, 그럼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삼각형 OBC의 넓이. 삼각형 OBC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 A, 높이는 요거 5분의 4 집어넣었을 때 요 길이. 그러니까 밑변 A, 높이는 5분의 4 집어넣었을 때 여기 5분의 4a를 여기 집어넣으면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5분의 4a 이놈이 몇이다? 40이다 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지금. 그런데 5분의 4a 요 높이 5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높이가 대칭이라서, 얘를 대칭해서 이 길이와 같고 이 길이와 같다라는 거지. 대칭이라서, y는 이꼴 x의 대칭이라서. 그럼 이 길이는 뭐냐? 쭉 내려오면 5분의 1a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지. 초월함수와 이거를 곱한 거를 그냥 계산하기는 너무 힘들다. 얘가 5분의 1a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 얘와 얘가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인 걸 알 수 있느냐. 결국 두 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온다면 그 그래프의 관계가 관건적으로 문제 푸는 핵심 전략이다 라는 얘기다. 그럼 계산해보면 10a제곱은 10분의 1a제곱은 400이라서 이제 그냥 40이죠. 그러면 a제곱은 400.
a제곱은 400이니까 a는 그냥 200 그냥 바로 나오죠. a는 200이다. 200이 아니고 20이다. 그래. 그냥 바로 나오죠. a는 20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 a는 20이니까 a 대신 20 집어넣으면 여기 집어넣어도 좋고 뭐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20 집어넣으면 뭐예요? 4. 그럼 4, 이 점의 좌표는 a점의 좌표는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4 집어넣으면 되니까 16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16,4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해도 좋고 이걸 구해도 좋고 둘이 합하면 답은 20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문제 보세요. 자, 문과 학생의 경우 지수로고 함수가 그 4점짜리에 어렵게 고난이도로 나왔을 때 그 1등급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인데 그때에 여러 가지 함수가 나온다면 특히 이 관계 중에 특별히 지수와 로고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 개념대로 그게 관건적으로 쓰일 거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이 그들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함수를 그려보고 관찰하고 그렇게 공부하면 좋다. 그런 내용이죠. 뭐 그나마 좀 해볼 만한 문제는